어차피 조선은 일부 양반들만을 위한 리그였고 노비가 절반 이상이어서 대부분의 하층민으로선 일본의 지배가 더 합리적이고 좋았다며 식민 지배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대부분의 백성은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영국 기자 맥켄지의 기록을 통해 그 시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내용의 출처는 출판사 진문당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을 동화시키려 시도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과업이다. 일본의 한국 통치는 최악이었다. 통상적으로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마치 야만족인 아이누족과 같이 보는 한편 자신들은 선택된 종족으로서 기회가 있으면 그보다 열등한 한국인들을 착취하고 거칠게 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일본의 노동자는 어쩌다가 한국인이 자기의 거만스러운 앞길을 가로막으면 주먹질을 한다. 일본 여자는 하잘것없는 장사꾼의 아내라 할지라도 배나 기차에서 한국인이 다가올 때면 서툰 한국말로 욕짓거리를 내뱉는다. 말단 관리도 한국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만과 경멸의 채취를 풍긴다. 한국에 있는 일본 헌병들은 한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일본의 황족에게나 적합할 정도의 엄청난 경의를 강요한다. 가장 하찮은 일본인 노동자도 자기가 원하면 나름 지위가 있는 한국인을 구타하고 걷어차고 뺨을 갈길 권리가 있지만 한국인은 사실상 그 억울함을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만약 한국인들이 애당초에 주먹에는 주먹으로 그들을 상대했더라면 많은 일본인들이 죽었을 것임에는 의심할 나위가 없지만 정말로 싸움을 할 만한 심각한 이유가 없는 한 싸움을 싫어하는 한국인들의 성격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남을 못살게 구는 성격을 북돋았다. 교사들도 권력의 상징인 칼을 차고 다닌다. 상상해보라. 어린아이들에게 겁을 주려고 칼을 댕그렁거리는 그 소학교 교사의 모습을. 통감에서 초대 총독이 되는 데라우치가 1910년 서울로 부임해오던 그날, 그것은 마치 찬바람이 도시를 스쳐간 것처럼 싸늘했다. 그는 강인하고 냉혹하며 유일한 목표는 일본의 영광이라는 것뿐이었다. 그는 한국인이야말로 집어삼켜 씨를 말려야 할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데라우치가 부임해오자 그동안의 조선에 대한 정책을 모두 뒤바꿔 놓았다. 그는 한국 민족의 마지막 발자취마저도 지워버리려고 작정했다. 그는 차가운 강철처럼 강했다. 이터는 채찍으로 사람을 쳤지만 그는 쇠사슬로 사람을 칠 인물이었다. 헌병들이 대폭 강화되었고 매일같이 검거의 얘기가 들려왔다. 이제 한국인들은 곁눈질도 해서는 안 된다. 경찰과 헌병이 곳곳에 깔려있으며 밀정들은 사람의 마음까지 뚫어보는 것 같았다. 군대가 계속 증원되고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이 무렵 얼마 동안은 대신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암살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은 경찰과 헌병이 가까이 있는 곳에 머무르며 희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엾고 바보스러운 황제는 제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4000년 역사를 가진 이 나라는 국가의 이름도 사라지고 이제부터 한국은 일본의 한 지방으로서 조선이 된다. 한국의 백성들은 일본의 하층계급으로 재편되기에 이르렀고 의병들은 아직도 산간에서 싸우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매국노를 죽이겠다는 협박장을 서대문에 써붙였다. 이 사람 저 사람 선비, 구한국 군인 그리고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비통함을 말하면서 자결했다. 우리의 나라가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가? 그간 한국의 모든 조약을 폐기시켰고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일본 국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한일병합 조약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해함.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한국의 대신들은 일본이 한국과 한국의 왕실을 보존하겠다고 누누이 공언했지만 대한제국을 멸망시키면서 그들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많은 애를 썼다. 하지만 그런 식의 주장을 한다는 것은 매스꺼운 집 밖에는 안 된다. 총독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법령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정치인과 군인들이 한국의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이들은 돈을 물쓰듯이 쓰며 특별한 대접을 받아 다른 일본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한국에서의 일본의 통치는 최악이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일본인들은 애당초부터 한국인을 동화시키고 그들의 민족적 이상을 말살시키고 그들의 전통적인 관습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들을 일본인으로 만들되 열등한 일본인으로 곧 지배 계급과는 다른 무능한 사람들로 만들려 했다.
그들은 유럽과 미국, 특히 미국에서 자기들을 위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자기들의 명분을 옹호할 수 있는 요원들을 매수했으며 그들 가운데 어느 사람은 매우 좋은 지위에까지 올랐다. 그들은 아주 천박한 방법과 교묘한 아첨, 그리고 사회적 야심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찬미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야말로 멸망한, 그리고 아무 쓸모도 없는 종족이라는 확신을 증대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많은 물질적 진보를 이룬 건 사실이다. 그러나